수학상 마지막에 있는 게 도형의 이동인데 여기 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행이동이고 하나는 대칭이동인데 그 내용이 뭔지를 대충 설명해 줬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래 x, y라는 점이 있었다는 거야. 그 점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하면 이 점이 요리로 요리로 평행하게 이동하면 좌표가 뭐가 될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똑같이 이번엔 점이 아니라 어떤 도형인데 이 도형이 m, n 이동하면 어떤 도형이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거고 대칭이동이라는 거, 평행이동은 그래서 그냥 x축, y축이 평행하게 이동하면 되고 대칭이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점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 또 하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림이 네 개잖아요. 얘는 점에 대해서 점을 이동시키는 거고 직선에 대해서 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는 점에 대해서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고 얘는 직선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대칭 이동이라는 건 점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우는 크게 보자면 네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생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관통하는 내용은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워낙 다르다 보니 생긴 모양이 워낙 다르다 보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래서 점 평행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별로 어려울 것이 아닌 게 좌표 평면상에 x축, y축, 점의 평행이동 x축, y축 이렇게 있고 원래 이런 점이 있었다고 쳐. a, b. 이 점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거라고요. 즉, 요 선분의 길이가 m이란 이야기고 요 선분의 길이가 n이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인데 뭐가 되겠어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x좌표는 그냥 a 더하기 m이 되겠죠? y좌표는 b 더하기 n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2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2,1 되겠죠. 그죠? 그냥 더하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이건 전혀 어려울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건 약간 헷갈려요. 보시면 가장 만만한 도형 뭐 2차 곡선 있으니까 2차 곡선 합시다.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요 점을 1,2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곡선을 생각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얘가 꼭지점 2차 곡선을 생각해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럼 요 녀석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괜찮죠?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1,2였던 꼭지점은 어디로 가게 되죠? x축으로 3만큼만 이동할 거야. 그러면 1,2였던 꼭지점은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4,2로 이동하겠지. 그죠? 여기가 4,2가 될 거라고요. 꼭지점이 3 이동했으면 꼭지점만 뜯어서 갈 리는 없잖아요.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이 다 1을 이동할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점도 3만큼 이동할 거고 이런 점도 3만큼 이동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얘도 여기까지 이런 점들을 이어서 얘도 3만큼 이동할 거고 얘도 3만큼 이동할 거고 그런 점들을 이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 주황색 곡선은 방정식을 찾아보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x-4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꼭지점이 그냥 4,2 녀석이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1,2였던 점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 그냥 x좌표에 3을 더해서 4,2가 됐어. 그런데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곡선이 있었는데 이걸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에다가 x 더하기 3을 한 게 아니라 x 빼기 3을 하더라라는 거야. x에다 만약에 3을 더했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그건 x에다가 x 빼기 3을 대입하는 바람에 x 빼기 3 빼기 1 해서 x 빼기 4가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렇게 써있죠. fx, y는 0. 이건 요렇게 생긴 기호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썼죠. y는 fx.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x에다가 여러분이 넣을 숫자를 하나 고르면 어떤 연산을 거쳐서 y 값이 빡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 그러면 니네는 여기다가만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로 y가 튀어나와요. 이게 y는 fx의 형태라면 y를 우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는 0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식이긴 한데 얘는 x에다가만 어떤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x, y에 넣을 숫자를 동시에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x에다가 숫자 넣어서 y를 계산한 건지 y에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한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x랑 y가 한쪽에 다 몰려 있으면. 왜? 그래서 우리 뭐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어쨌든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 이런 형태를 만들었었다고. 얘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x랑 y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의 형태로 식을 만들어봐. 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될 거냐면 x 대신에 x-m이 되고 y 대신에 y-n이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점이랑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엔 평행이동하는 만큼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엔 평행이동한 만큼 오히려 빼야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복잡해지면 나오는 거라서 지금 얘기하면 그냥 뭔 소린가 싶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점의 경우엔 x축으로 예를 들어서 얘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좌표를 나타낼 때 콤마 앞에가 x좌표고 콤마 뒤에가 y좌표잖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콤마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3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을 더하는 거고 여기다가 1을 빼는 거라고. 이렇게 평행이동 하겠다는 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면 그냥 콤마 앞에 x가 들어갈 자리, x좌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도형은 x축으로 뭐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x 대신에 여기도 그냥 숫자를 쓸까요? 이렇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빼기 3 y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얘하고 점하고 반대로 x 빼기 3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얘는 콤마 앞에다가 빼기 3을 하는 게 아니고요. x라고 써있는 문자 있죠? 그거 대신에 x 빼기 3을 쓰는 거예요. x라고 써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x 빼기 3을 쓰는 거다 그 얘기예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쓰는 거예요. 얘는 x좌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3을 더하고 y좌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빼기 1을 한 거라면 얘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3을 쓴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쓴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 말은 이따가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막 섞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할 건 드러나는 현상 자체는 점은 그냥 하란 대로 고지고대로 더 하시면 되고
도형의 경우엔 약간 반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좀 이따 대칭이동할 때 쓸 거니까. 다시 보면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A,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된다고요?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어떤 도형이 있대. 도형이라는 건 그냥 점 아니라 이런 것도 도형이라고 치는 거예요. 도형 또는 함수 이렇게 부를 텐데 같은 말이에요. fx, y는 0이라는 게 있었고 똑같이 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누가 된다고요? fx-m, y-n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이게 점이냐 도형이냐는 는 0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었다고 쳐보자고. 애초에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대. 그 말은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면 여기다 써야겠다. F, A, B는 0. 이 말이 참이란 뜻이에요. 그죠? 얘가 이거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얘가 X고 얘가 Y니까 X에다가 A를 Y에다가 B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리로 와서 보면 얘 요렇게 평행이동했고 얘 요렇게 평행이동했어요. 이 점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지? 애초에 원래 도형 위에 있던 점이니까 얘 이동하고 얘 이동해도 똑같이 곡선 이 점은 얘 위에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X고 얘가 Y잖아. X 자리에다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Y 자리에다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한 결과는 누가 되는 건데 X에다가 A 더하기 M 집어넣고 Y에다가 B 더하기 N 집어넣으면 얘가 된다고요. 똑같이. 얘랑 똑같이 얘가 되더라 라는 소리야. 얘가 참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서 이런 모양새가 되게 하려고 보니 x에다가 x-m을 해야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평행이동한데 그냥 좌표를 더하면 끝나는 거야. 그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데 그래서 x좌표가 a 더하기 m이 됐어. 근데 나는 fa, b는 0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야 돼. a 더하기 m에서 m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 m을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x 대신에 x-m을 쓴 거예요. b 더하기 n이 y의 역할을 할 텐데 얘가 들어가서 콤마 b는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y-n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해됐죠? 요거 꽤 중요한 녀석이야. 좀 이따 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문제로 가서 보면 867번부터네요. 점 3,2를 6,-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1,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해요. 이 평행이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봐라 그런 뜻이겠다. 그치? 보면 3,2라는 점이 있었고 대충 찍을게요. 여기 3,2라는 점이 있었고 6,-1이 이쯤에 있다고 치자고. 얘가 이리로 가는 평행이동을 구하래. 그럼 이 평행이동의 정체는 뭐니? 평행이동의 정체라는 건 뭐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안경을 껴야 보이지. 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그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요 평행이동의 정체네요. 그죠? 그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했더니 1,2가 되더래. 이거 누구니를 물어보는 거죠. 1,2로 옮겨지는 이니까 1,2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1,2가 될 때 애초에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냐면 이거랑 완전 거꾸로 되는 평행이동 하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 뭐겠어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거로 옮겨졌다고. 이거를 옮기라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라는 이야기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거를 옮기세요가 아니고 이거로 옮겨지는 놈은 애초에 누구였니? 니까 이거랑 거꾸로 가면 된다고. 멘트니까 조심하시고. 뭐야, 이제 어디 갔어? 뒤에 869번. 이번에 도형인데 저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를 지나간대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하자고. 원래 있던 건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k는 0이래. 는 0 있으니까 이건 도형이구나. 함수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고,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하겠대요. 생긴 모양은 도형을 평행이동했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뭐다?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쓰세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쓰세요. 그러니까 저 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냐면 이 x라는 문자 대신에 x 더하기 3을 쓰는 거야. x 더하기 3.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하기 k는 0. 됐죠? 뭐 정리만 하면 끝나겠네. 정리해보면 2x 마이너스 4y 6 20 26 더하기 k.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5, 2를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5랑 2 대입해서 k 찾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잔머리를 굴려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이 직선을 어떻게 이동했더니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럼 그 점을 반대로 이동하면 이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제가 지금 한 말. 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 직선 전체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만들었대.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더라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원래 있던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을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하자고요. 그럼 얘는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 얘기지. 얘는 요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요. 여기다 쏙쏙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얘는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걸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처럼 푸는 게 원래 정석이지만 뭐 시험장에서 약간 잔머리를 굴려보자면 결국 식을 써서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귀찮거든. 그죠? 그래서 점을 거꾸로 평행이동 시키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은 되겠다. 이렇게 생긴 평행이동에 의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평행이동의 정체는 뭐냐면 fx, y가 는 0이 fx-a, y-b는 0으로 옮겨졌대요. 무슨 뜻이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평행이동의 정체는 이런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원이 이거로 옮겨졌대. 참고로 원이라는 건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알면 완성되는 건데 평행이동 뭐 이따 하겠지만 대칭이동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진 않아요. 그죠? 이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원 입장에서 보면 반지름은 변하는 게 아니고 중심좌표만 변한다고.
원이라는 건 어차피 중심이랑 반지름만 나와 있으면 구해지는 건데 반지름이 가만히 있으니까 중심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점처럼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원이 이거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결국 뭘 보라는 이야기냐면 저 원의 중심좌표랑 요 원의 중심좌표를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요 원도 중심이랑 반지름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즉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보면 이거는 얘가 누가 된다고 했냐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생긴 대역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다시 써보면 이거지.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본 것처럼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고. 그죠? 그럼 중심좌표 살펴보면 이것의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것의 중심은 0,2예요.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0,2로 옮겨지는 거와 마찬가지더라라는 뜻이에요. x축으로 2,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5다 그런 얘기고요. 생각해보면 봐봐.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인데 얘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럼 x 대신에 뭘 쓴 거냐면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썼으니까 얘가 된 거지. x 더하기 2를 썼다는 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썼으니까 얘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밑줄 그은 것처럼 함수식을 쳐다보고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보는 것이 원래 방법이지만 원의 경우엔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보는 것도 무방하더라라는 거예요. 중심좌표는 점이기 때문에 좀 보자마자 또 별로 생각 안 하고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잠깐 멈출 테니까 유제 문제 3개 있거든요. 지금 풀어보세요. 다음은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 그런데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P라는 점을 M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원리는 P점이 M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정도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치 내분 외분할 때 했던 것처럼 P에서 M 가는 것만큼 한 번 더 가면 Q다 그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180도 돌리는 거야. M에다 못을 박아놓고 점 P를 이렇게 180도 돌려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 그림을 180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게 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건 P라는 점을 L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얘도 데칼코마니 하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접어서 만나는 걸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 수선을 떨어뜨린다고요. P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만큼 조금 더 가서 여기에 점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되죠?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죠? 얘랑. 그래서 점 같은 경우엔 그렇게 막 어려울 게 아닌데 도형은 약간 헷갈리거든요. 점 대칭이냐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근데 그냥 그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 기준이 되는 선 모두 다 딱 중점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푸는 키가 돼요.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대칭이동한 결과가 요 녀석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있던 거랑 대칭이동된 결과의 딱 중점이 M이다 그 얘기고요. 처음에 있던 거랑 대칭이동한 결과의
수직 이등분선이 L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써먹을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요. 이 점이나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서 표로 보통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도 그런가 모르겠네. 얘도 표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표를 좀 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거든요. 정리만 싹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건데, 뭐 숫자 굳이 안 넣고요. 그냥 제가 바로 일반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A, B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다 할까? X축, Y축, 이렇게 있고, A, B라는 점이 이런 데 있었다고 봐요. 그럼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축이라는 건 선이죠.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래. 그럼 얘가 대충 어디로 올 거냐면, 데칼코마니 할 거니까, 여기로 오게 될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뭐죠? 얘랑 얘는 X좌표가 똑같죠. X축 대칭 이동이니까 그대로 떨어질 거거든요.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그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은 A, B로 바뀌게 돼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번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EBK. 그래서 A, B가 되겠지. Y좌표는 똑같고 X좌표만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원점.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요 점에서 요만큼 올 거거든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예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얘의 중점이 0,0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해서 빵 된다는 거니까 A, B예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냥 요 그림 하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몇 개 더 할 건데, 하나는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저 직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A, B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다 대고 이걸 접을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요 점의 좌표는 뭘까? 보면 B, A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얘도 좀 자세히 그려보면 이런 건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A, B라는 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A, B가 있다는 건 X축이랑 Y축의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네. 요 선분의 길이가 A라는 거야. A. 그죠? 그리고 요 선분의 길이가 B라는 거예요. 얘가 B예요. 그래서 얘가 A, B가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의 역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X, Y의 역할이 서로 반대로 바뀐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이 점의 좌표는 B,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역할을 바꾸게 될 거라고. 그래서 X랑 Y랑 자리를 바꾼 B, I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 더 해서, 이번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에다가 대고 대칭 이동을 하면 이 점은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뭘까 생각해보면 얘가 여기다 대고 대칭이동해서 1위로 올 건데 얘는 힌트가 이거야. 요 녀석 B,A란 녀석이랑 사실상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는 x니까 x랑 y가 역할을 바꿀 건데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x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는 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5개고요. 물론 얘가 다는 아니고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공식으로 뭐 공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걔는 좀 이따가 나중에 기본적인 거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냥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어떤 점을 대칭이동했을 때 축이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인데 점만 옮길 게 아니라 도형도 옮겨야죠. 도형을 옮겨볼 건데 이번에 이 fx, 아이고 이렇게 생긴 도형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 볼 거야. 그럼 평행이동 시켰을 때의 결과는 대칭이동 시켜 올 텐데 대칭이동 시켰을 때 결과는 아까 평행이동 했을 때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요 점이 만약에 이 도형 위에 있었으면 fa, b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와야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걸 만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서 얘를 대입했을 때 정말로 얘가 나오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fx, y는 0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잖아요. 그러면 fx, y는 0이에요. 얘가 x좌표고 마이너스 b가 y좌표이기 때문에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얘가 되거든요. 그죠? 헷갈리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땐 점을 평행이동했을 때랑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때 부호가 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얘랑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x축에 대칭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y라는 문자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y축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왜냐면 얘가 x고 x에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건데 내가 원하는 결론이 누구라고? fa, b는 0이라고. 이런 결론이 나려면 x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y는 그냥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원점도 그럼 빠르게 맞아 써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y는 x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x좌표, y좌표 둘이 바꾸죠? x좌표, y좌표 둘이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콤마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콤마 뒤에 있는 게 y좌표잖아요. x에다가 b를 넣을 거고 y에다 a를 넣을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은 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에다 b를 넣을 거래. 그래서 x가 뒤로 가는 거예요. y에다 a를 넣을 거래. 그래서 y가 a로 앞으로 온다고. 그래야 x에다 b를 대입하고 y에다 a를 대입했을 때 이런 모양의 새가 만들어질 거니까. 내가 만들 최종적인 그림은 얘거든요. fa, b는요. 마지막 것도 생긴 게 똑같아요. 얘가 x라고. x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왜 ba야? xy지.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얘가 x의 역할을 할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할 거고 y에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대칭이동의 경우엔 점이랑 도형이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인데 말했지만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점을 이동하거나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건 얘는 좌표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이 유추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형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는 건 그림 가지고 찾기 조금 힘들지만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도대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다시 f, a, b는 0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질까? 그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은 평행이동과 다르게 대칭이동은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참 이거 책을 보기가 약간 불편하죠. 같이 나오는데 311쪽이랑 314쪽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생긴 결론이 똑같은데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건 외우는 방법이라고 되게 친절하게 나왔거든요. 보세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Y의 부호를 바꾼대. 근데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래. 둘이 다르다는 거야. 눈치를 채야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점의 경우엔 점의 경우엔 y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의 경우엔 y 대신에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써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평행이동했던 걸 생각해 보면 a, b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다고 했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쓰고 y 대신에 y-n을 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거는 x가 들어갈 자리에 콤마 앞에 m 더하는 거고 콤마 뒤에 n을 더하는 거라면 얘는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쓴 거다 그랬죠. 방금 본 것처럼 다시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텐데 정확히는 y 좌표, 즉 콤마 뒤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fx, y는 0인데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래요. 이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래요. 생긴 게 똑같은데 암기하는 방법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얘는 콤마 앞에 m 더하고 콤마 뒤에 n 더하는 거예요. 이건 콤마 뒤에 있는 녀석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y좌표가 들어갈 자리의 부호가 싹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m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n 쓰는 거야.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야. 점은 콤마 앞이냐 콤마 뒤냐 x좌표냐 y좌표냐 들어갈 자리가 중요하고요. 도형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모두 다. 망했어. 지금 저런 상태로 들으면 당연히 하나도 기억을 못하겠죠? 실전은 이런 건데 1,3이라는 점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x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거 두 개를 계속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러쿵저러쿵 해볼 거야. 평행이동 할 겁니다. 대칭이동 먼저 할까요? x축으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된다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평행 이동할 거야.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f x-1, y 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제대로 했는지는 뭘로 확인한다고? 대입해서. 만약에 이 점이 요 곡선 위에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2하고 3을 xy에 대입해보면 얘가 나오는지를 보라고. 2에다가 요거 x에다 2 대입해보면 2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f 2-1, 3는 0 이렇게니까 말 되는 거지, 그죠?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 2,3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3으로. 그럼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그랬어.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x를 건드리는 거야. x 자리에 뭐 넣는다고?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는 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 는 0이에요. 콤마 앞에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 거야. 뒤에 마이너스 1은 그냥 오는 거라고요. x가 아니니까. 에? 맞게 했는지는 뭘로 확인한다고? 이게 x고 이게 y니까 대입해보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1, 3는 0이잖아요. 그죠? 맞게 한 거라고요. 차이는 뭐냐면 봐봐. 얘를 1,3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쓰니까 이런데 얘를 만약에 a, b라는 점이었다고 치면 이걸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건 a 더하기 1, b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콤마 앞에 있는 녀석이 싹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x만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이 x라고 치면 x에다가 얘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거기서 1 뺄 거니까 a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y는 x에다 대칭 이동할 거야.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은 누가 된다고요? 뭐 y는 x의 대칭 이동이니까 x좌표랑 y좌표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지? 얘는 누가 될까? 얘는 콤마 앞에 뒤에 있는 숫자들이 아예 바뀌는 거고요. 이건 문자만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조금씩 서로 완전 다른 형태가 되어가고 있죠.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콤마 앞뒤에 있는 게 자리를 바꾸는 거야. 역할을 바꾸는 거라고, 점의 경우엔. 그런데 도형의 경우엔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y가 되고 이 자리만 x가 된다는 거야. 해보면 얘가 x고 얘가 y인 거니까 x에다 3을 대입할 거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f1,3 되잖아요. 그죠?
좀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 점도 생각해보면 이 점 봐봐요.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어쩐다고? 점이니까 콤마 앞에 거 통째로와 뒤에 거 통째로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b, -a,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인 거니까 x에다 b 대입하고 y에다가 -a, -1을 대입해보면 얘 또 다시 f, a, b는 0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하나 더 할까요? x축으로 뭐 또 1? 평행이동할 거예요. 이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되죠? 3, -2였으니까 4, -2 되겠지 뭐. 그죠?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콤마 앞에 1 커지는 거지 뭐. b 더하기 1, -a, -1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앞에니까 x좌표인 것 같지만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x라는 문자에 손을 대는 거라고요. 그래서 -1, x축으로 1, x 대신에 x-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잖아요.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2 넣어야 f1,3은 0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뭐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니까 x에다가 b 플러스 1, y에다 -a, -1 집어넣어야 fa, b는 0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점이랑 도형은 점 자체는 숫자가 그냥 나와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쭉쭉쭉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도형은 헷갈린다고요. 근데 헷갈리는 것도 이것도 버릇이 되면 되거든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점이라는 건 항상 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든 대칭이동하든 콤마 앞에가 x좌표고 콤마 뒤에가 y좌표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콤마 앞에 1 커지는 거고 콤마 앞에 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콤마 앞뒤가 자리를 바꾸는 거고 콤마 앞에가 1 커지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다고. x좌표의 자리, y좌표의 자리. 그런데 도형의 경우엔 함수의 경우엔 이때는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를 따라서 가는 거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1 쓴 거고요. y축 대칭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쓴 거고 y는 x에 대칭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쓴 거고 이걸 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1 쓴 거라고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대부분 해결이 되죠. 뭐죠? 이거 좀 잘 이해를 안 하면 완전 외계어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잘 설명 못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대충 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리에 따라서 문자에 따라서 점은 자리, 도형은 문자 따라가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나 모르겠는데 해보면 지금 우리 계속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허공에 떠있는 어떤 점, 허공에 떠있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점이 있대. A, B야. 이걸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A, B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요렇게 가는 것만큼 요렇게 더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를 얘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다 라고 보면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은 뭐라고? M, N이 얘와 얘의 중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M, N이 A, B랑 X, Y의 중점이더라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써보면
M이라는 건 중점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N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X를 찾아보면 EM-A가 되고요. Y를 찾아보면 EN-B가 돼요. 그래서 이 X, Y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EM-A, EN-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외워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잘 까먹긴 해요. 그래서 2학년들한테도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하면 아 맞다 그런 거였지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 말은 2학년들도 까먹으니까 까먹어도 되는 뜻이 아니고요. 2학년 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3학년 때도 나오고요. 그래프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억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X, Y란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 그 말 자체는 A, B랑 얘는 둘이 더하면 항상 2M이죠. 반띵하면 M이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다는 건 유심히 쳐다보면 아 얘하고 얘의 중점이 항상 M으로 일정하다는 소리구나 라는 뜻이에요. M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결과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M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거 2배 하는 거에서 얘를 빼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결과만 그냥 달달 외우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생긴 모양이 EM-A래. 얘랑 더해서 반띵하면 M이다. 중점이 M이구나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0,0이야 원점이었다고 쳐봐요. M,N 그럼 얘가 0이란 이야기고 얘가 0이란 이야기잖아. -A, -B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지? 그러니까 이 MN이 0, 0이 아닌 이상한 숫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숫자 하나 넣어보면 뭐 1,3이야. 이걸 5,2에 대해서 대칭이 넣어할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이거 2배해서 이거 빼라고. 9. 이거 2배해서 이거 빼라고.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해보면 봐봐. 1이랑 9의 중점은 5고요. 3이랑 1의 중점은 2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파악해도 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X좌표 4 커졌고 이렇게 갈 때 Y좌표 1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X좌표 4 커져야 되고 Y좌표 1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9,1 됐다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찾든 그냥 점 좌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모양새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EM-A. 저런 식이 눈에 보일 거라고 앞으로.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허공에 떠 있는 건데 그래. 도형의 경우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예요. 아니 됐어 그냥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건 A, B라는 점이 있고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에 대해서 A, B를 대칭이동하는 건 어쩌겠다고 데칼코마니 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수선을 쭉 연장해서 여기까지 가져가면 이게 X, Y다 그랬잖아요. 수직 2등분. 그래서 저 X, Y를 찾는 건 얘처럼 식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성질을 다 이용하는 건데 수직 2등분이라며 기울기랑 중점 이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랑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더라 라는 성질 하나랑 얘랑 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더라 라는 거 하나랑 그 두 개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딱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귀찮지만 연립해서 X, Y를 찾긴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성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 그죠? 이렇게 생긴 거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을 이번엔 어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잖아요. 그럼 얘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 점 하나를 여기다 대칭이동 시키고 이 점 하나를 여기다 대칭이동 시켜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직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되는데 사실은 점의 경우엔 직선의 경우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봤자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지금 만들어진 요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잖아, 그지? 선분 두 개가 똑같고 막국지각이니까 SAS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도 각도 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점 잡아가지고요. 요거 한 점만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얘랑 기울기는 똑같아.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원의 경우엔 어때?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겠다는 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봤자 원은 반지름이 안 변한다고. 중심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중심 좌표만 이 직선에다가 대칭이동 시켜서 이리로 가져와서 반지름 그대로야 라고 갖다 쓰시면 되죠. 직선뿐만 아니라 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할래 라고 하면 원래는 막 이 점도 와야 되고 이리로, 이 점도 이리로 와야 되고 얘도 이리로 와야 되고 얘도 이리로 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원이 될 텐데 이런 복잡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지름은 안 변할 거니까.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서 반대편에 있는 원의 중심만 찾아내시면 반지름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도형을 이동할 땐 잔머리를 살짝 굴려보시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게 도형이지. 873번부터예요. 3,-6이라는 점이 있고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했을 때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거든요. X축에다가 대칭이동하면 그림상으로 여기다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밑에 게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뭐가 될 거냐면 3,6이 될 거라고요. Y축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되겠지 뭐. 원점 대칭이동하시면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고요.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3, 마이너스 6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6,3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X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고요. 그래서 6, 마이너스 3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가 손으로 안 써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75번. 방금 설명한 거네요. 그죠? 3,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래. 움직여지는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대고 대칭이동할 거야 라는 소리니까 3,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만큼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이 점의 좌표 찾으세요거든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2배 해서 얘 뺀다고요. 그죠? 2배 해서 이거 빼시면 마이너스 5. 2배 해서 이거 빼시면 5. 얘가 대칭이동된 Q라는 점의 좌표가 될 거다. 해보면 성질은 뭐라고? 얘랑 얘의 중점이고 얘랑 얘의 중점이더라. 됐죠? 그래서 얘는 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요. 5,3이란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말했지만 식이 딱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귀찮긴 한데 5,3이라는 점이고 2x 더하기 3이면 뭐 대충 몰라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여기쯤에 있는 거지. 얘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X, Y라고 하고 싶은데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럼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다?
노란색 선분은 이 직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면서 반으로 잘리더라. 수직이 등분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5,3이랑 a, b 사이의 기울기 a-5분의 b-3.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직선 L의 기울기가 2니까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중점 좌표 2분의 a 더하기 5, 2분의 b 더하기 3. 이거는 요 직선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b 더하기 3은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5 더하기 3.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답을 마저 내보면 얘는 2b-6이 마이너스 a 더하기 5, 즉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1이 0 이렇게 생긴 식이고요. 얘는 보기 불편해서 2를 다 곱하면 b 더하기 3이 2a 더하기 10 더하기 6이니까 2a 마이너스 b 더하기 13이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써먹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밑에 거를 2배 하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26이 0이고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시면 5a 더하기 15가 0이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숫자 이렇게 돌아온 거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7인가? 그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7 이라는 게 그림 완전 이상하게 그렸나 보구나. 마이너스 3,7 이라는 게 그러네. 내가 원하는 점이 되겠네요. 그림 반대죠. 5,3이 직선보다 밑에 있네요. 그림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의미 없지만 여기에 5,3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7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했지만 임의의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매번 이런 식으로 연립을 좀 해서 풀어야 해서 조금 귀찮아요. 뭐 일반화해서 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불편한 일이니까 이거는 매번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요거 좌표 평면할 때 비슷한 걸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A점 좌표, B점 좌표 둘 다 나왔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랬거든요. 좌표 평면에 나오는 문제는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세요야. 근데 걔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끼리 X좌표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 빼서 제곱 거기 루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식으로 쓰면 루트 더하기 루트야. 그래서 이건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걔는 루트를 제곱할 거니까 이제 루트가 날아가서 x나 y에 관한 2차식이 될 거니까 최소값 구할 수 있지만 쟤는 식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x축, y축 1,-3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4,1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 주황색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P가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되는 경우가 언제냐라는 건데 이 상태로는 보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둘 중에 한 녀석을 잡아가지고 대칭 이동시킬 거라고요. 1,-3을
y는 x에 대칭이동 시킬 거야. 그럼 이건 마이너스 3,1이 되겠죠. 얘를 A'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주황색으로 나타낸 이거와 이거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거와 이거라고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상하죠? 최단 거리일 리가 없잖아요. 이 그림이. 최단 거리는 누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 점을 거쳐가는 경우에가 AP 더하기 BP가 최소인 경우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AP 더하기 BP가 최소래. 어차피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그래서 결국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라는 건 P점의 좌표를 찾는 건 귀찮지만 얘를 대칭이동 시킨 녀석이랑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AP 더하기 BP의 최단 거리하고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7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A를 옮겼지만 B를 옮기셔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을 1위로 옮기면 1,4가 될 거고 1,4랑 1,-3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니까 역시나 7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식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대칭이동을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 중에 하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도형의 대칭이동인데 문제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쉴 겁니다. 원이래요. 대칭이동 할 거래요. 뭐 원을 배운 친구들은 원이라는 건 계속 말했지만 중심좌표랑 반지름인데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중심좌표만 잘 보시면 되고요. 얘 중심좌표 어디냐면 2,-3이에요. 반지름은 1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2,-3이라는 점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어떤 도형이 있대.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래요. 중심좌표가 어디로 바뀐다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니까 중심이 2,3 반지름은 여전히 1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사실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어차피 이렇게 생긴 도형이죠. 등호 들었으니까 도형이거든요.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겠다는 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제곱은 1이야.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건데 그럼 이거랑 둘이 완전히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지. 보면 x-2의 제곱은 똑같고요. 괄호 안에 들은 게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고 y 빼기 3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요. 똑같겠지. 는 1 이렇게 생겨도 똑같다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하니까 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이건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 쓰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제곱 는 1 이렇게로 식이 바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좀 x, y 순서도 반대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바꾸면 이런 이야기지. 얘는 이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텐데 아까 말했지만 중심좌표 얘 뭐였다고? 2,-3. 이거 여기다 대칭이동 시키면 누가 된다고요? 3,-2. 3,-2가 중심인 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맞게 찾은 거다. 그 소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자꾸 원이 나오네. 이렇게 생긴 원을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요.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요. 그럼 어떻게 풀 거라고? 2배에서 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fx
둘 다 할게요. A, B라는 점을 M, N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 뭐가 된다고 했냐면 EM-A, EN-B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번엔 이걸 할 거라는 건데 fx, y는 0 이렇게 생긴 도형을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대칭 이동할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인데 만드는 과정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얘가 x좌표인 거고 얘가 y좌표인 거야. 왜 는용은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얘가 x좌표인 거고 얘가 y좌표인 거야. x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f, a, b는 0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라고요. 여기다 x에다 이거 집어넣어서 fa가 돼야 돼. 뭐 하면 되니? 이 m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죠.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x에다 이거 통째로 집어넣으면 이 m 사라지고 마이너스 a가 a로 바뀌잖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껍데기가 똑같이 생겼죠? 드러나는 현상이. 특정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2배 해서 빼는 거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원을 얘한테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x 대신에 6-x, y 대신에 -4, -y를 집어넣자. 그 소리야. 그래서 해보면 원래는 x, 이게 원래식이에요. 이거였는데 얘를 3,-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x 대신에 6-x 6-x 더하기 2의 제곱 y 대신에 -4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정리만 좀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8-x니까 x 빼기 8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얘는요. -8 -y니까 y 더하기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결론이 될 거고요. 중심 좌표 생각해 볼까요? 반지름이 4, 4로 똑같은 건 됐고 원래 중심 좌표는 -2,4였어요. 이것의 중심 좌표는 8, -8이죠. 그래서 얘와 얘의 중점이 얘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이 원의 중심은 얘고 이 원의 중심은 얘고 얘와 얘의 중점 어디라고? 3,-2 맞잖아요. 그죠? 맞게 구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는 아까 그렸으니까 됐죠. 얘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올 텐데 중심만 잘 보면 된다고. 반지름이 그대로니까. 되죠? 뭐 어디가 이상해서 보는 거야? 됐어?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그랬더니 저 원이 되었대. 원이라는 건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얘는 중심이 0,5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야. 얘를 어떤 직선 L에다가 대칭 이동시켰더니 중심이 -7, -2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되었대. 반지름이 안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림 생각해보면 0,5가 중심이었던 녀석이 있고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더니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냥 여기다 합시다. 어떤 직선에 대해서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7, -2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도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 점이라는 건 0,5랑 -7,2예요.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그 선분의 수직 2등분. 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주황색 선부분의 기울기 먼저 구하시면 되고, 기울기 얼마죠? X좌표는 7만큼 줄었고, Y좌표는 이거 마이너스 2잖아. 숫자 너무 더러운 줄. Y좌표도 7만큼 줄었네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수직 2등분 그랬죠? 2등분이라는 건 중점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3이네요. 그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세요니까. 이렇게 생긴 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뭐냐? 2야? 빼기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거고요. 이 직선 쓴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까요? 그 우리 왜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x1, y1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냐면 y 빼기 y1은 m에 x-x1 이렇게 생겼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얘도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왜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었다고 치면 원점은 0,0이니까 얘는 그냥 y는 mx거든요. 그죠? 근데 얘를 원점 지나던 걸 x1, y1이 지나게끔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x 대신에 x-x1, y 대신에 y-y1을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배운 거라고요. 원도 마찬가지지. 아까 본 것처럼 0,5가 중심이면 원래 0,0이 중심이었던 녀석을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y 대신에 y-5를 쓴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썼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이런 거였다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거나 점을 움직이는 거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형을 이동하는 건 약간 골치 아픈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점은 x좌표가 들어갈 자리냐 y좌표가 들어갈 자리냐 콤마 앞이냐 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는 거면 자리에다가 더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죠? 대칭이동하는 거면 자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도형은 뭐라고? 함수는 뭐라고? 문자 따라가는 거예요. x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y를 쓰는 거다.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다.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좀 머릿속에 딱 사진으로 잘 남겨두셔야 나중에도 안 헷갈리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은 풍산자에는 없는데 RPM에는 한 문장과 두 문장과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뽑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제 밑에 달려있는 유제들 좀 풀어보세요.